7월 3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입니다. 3주차 시장은요,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대세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가 급락을 보인 한 주이기도 합니다. 7월 3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 시작합니다. 이번 3주차 시장을 보면요, 일주일 만에 시장이 급변하는 모습입니다.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선 승리를 전망하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금리의 상승,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의 급격한 조정, 무엇보다 트럼프는 미국 대선 이후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외환시장이 다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90원 선까지 상승하면서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트럼프 영향으로 반도체 기업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금요일 막판에 반등했습니다만은 2차전지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100일 스터디 클럽을 8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걸 아래 고정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 지난 한 주 미국 시장을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3.6% 하락, 애플은 마이너스 2.7% 하락, 구글은 3.9% 하락, 아마존은 마이너스 5.8% 하락, 테슬라도 마이너스 3.6% 하락하면서 대부분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2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을 보면요.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8.7%, 브로드컴은 마이너스 7.4%, AMD는 마이너스 16.5%, 마이크론도 마이너스 14% 하락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이 반도체를 다 가져간다. 이런 식의 트럼프의 비판이 다이렉트로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의 추이이고요.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난 다음에 소폭 조정 이후 다시 반등을 모색하다가 이 트럼프의 코멘트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리는 그림을 상상해보면 첫 번째는 지금이 아니라 트럼프 집권 이후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그런 그림을 꿈꾸는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주가 조정 부진하다가 트럼프 집권 이후에 주가가 반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는 그림, 이러한 그림들을 꿈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트럼프의 이러한 트럼프가 꿈꾸는 그림이 현실화되는, 그러면서 시장의 우려가 깊어지는 이러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한 달, 미국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10년물은 4.242%, 2년물은 4.5%입니다. 하락하던 국채금리가 지난 일주일 돌아보면 다시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트럼프 압력으로 과연 9월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이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 달 달러 인덱스를 보면요. 달러 인덱스 역시도 하락하다가 다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한때 1375원선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대략 1390원선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인데요.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불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휴전의 가시와 또 미국의 노동시장 냉각 우려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전망 등이 유가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구리 선물 가격을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구리 가격뿐만 아니라 니켈, 아연, 알루미늄, 비철금속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고 여기에 리튬 가격도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리뷰해 보면요. 안정적인 시장 흐름을 기대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대하면 꼭 뒤통수를 맞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한 바가 있는데 실제 이번 일주일 동안 시장은 급변하고 다시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으로 대표되는 기술주들의 조정이 두드러진 모습이고 특히 반도체 기업의 조정이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비재의 강세가 눈에 띄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기사와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트럼프 얘기가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간다. 특히나 이제 TSMC에 대한 저격 발언을 했다는 거죠. 트럼프의 TSMC 저격 발언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TSMC와 엔비디아, SK 하이닉스라는 삼각 동맹뿐만 아니라 기술주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변압기 기업의 주가에도 데이터 센터 수요라는 관점에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나스닥의 상승을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명제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이고
이러한 것들이 또 시장 조정의 빌미로 연결되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또 하나 기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기사입니다. 평택과 이천의 이제 후공정 라인업 관련해서 정설을 시작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후공정 라인 정설은 이제 가시화되는 모습이고요. 공통적으로 HBM 수요 대응뿐만 아니라 HBM 수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 D램 수요 증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P4 쪽 라인이라든가 SK하이닉스는 2000 라인에서 D램 캐파의 그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기사들, 또 낸드 플래시 쪽도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반도체 장비주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과 이어지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24년 7월 기준의 관세청의 주요 수출 데이터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수출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6월은 4월, 5월에 비해서 증감률은 조금 더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별 수출 금액의 증감률로 보면 색조 화장품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의 국가별 추이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이는 일본향 수출은 이번 6월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향 수출은 아직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게 메인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라텍스 석유화학 쪽을 보면요. 엔비라텍스 수출 금액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가도 소폭 반등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시기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이제 부진한 모습입니다만 석유화학 업종의 지표가 대부분 부진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반등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표로서 엔비라텍스 쪽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골판지 재지 쪽 지표입니다. 최근에 폐지의 수입 단가, 펄프의 수입 단가가 큰 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폐지 가격 상승은 골판지 원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만하고요. 반면에 펄프 가격 상승은 제지기업의 원가 부담, 여기에 플러스해서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상승은 또 제지기업의 운반 비용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관 쪽의 수출 금액입니다. 여전히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년 대비 증감률로 보더라도 부진합니다.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인데 미국 시장으로의 관관 수출 금액 역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행 지표인 굴착 장비수 역시 부진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현재인데요. 다만 동해 유전 개발 관련해서는 추이를 지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근과 합금강은 전체적으로 단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원재료인 철스크랩 가격의 하락이 반영된 영향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건설사의 원가 부담은 조금씩 경감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을 보겠습니다. NCM 양극재 수출 금액 부진하고요. 단가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재료로 사용되는 니켈이라든가 리튬 가격 역시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박이 수출 금액 역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단가는 최근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원재료로 사용되는 구리 가격 역시 최근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보톡스 쪽과 필러 쪽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쪽도 양호한 수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압기를 보겠습니다. 대형 변압기 쪽은 나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소형 변압기 쪽은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앞서 제가 코멘트한 것처럼 트럼프의 영향으로 기술주가 조정을 받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의 전력소와 관련되어서 변압기 기업의 주가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소형 변압기 쪽은 굉장히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라면 수출 금액입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중국으로의 수출도 우상향하고 있고 미국의 수출도 우상향하면서 라면 기업들의 수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미김 쪽의 수출 금액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소주의 수출 금액은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시장의 주목을 끌 만한 정도의 증가율은 보이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호적인 시장 흐름이 트럼프의 대세론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을 높이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술주의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 영향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달러는 강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또 환율이 상승하면서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먼저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미국 기술주의 조정은 국내 반도체 시장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삼성전자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52주 신고가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HBM과 메모리 반도체의 정설이 본격화되는 모습이고요. 이는 반도체 장비주의 실적 개선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인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 반도체 시장은 변동성을 좀 조심해야 될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화장품과 식품주인데요. 이번 주 한 주를 돌아보면 조정에서 벗어나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에 화장품 수출 금액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 수출 금액은 우상향하고 있고 2분기에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주는 미국 시장의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시장의 점유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시장 침투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화장품 기업의 구조적인 성장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식품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압기와 전선주 역시 이번 주 큰 변동성을 보였거든요. 대한전선과 LS전선 간의 기술 주출 공방이 있었고 또 구리 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선주들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압기 쪽은 미국 기술주 조정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또 소형 변압기 기업의 경우 2분기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종입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주택 매매 거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발표까지 최근에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건설 수주액과 인허가 지표 미분양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건설 건자재 기업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구 인테리어 기업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시멘트 기업 역시 양호한 실적을 기대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자, 자동차 쪽은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기업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기차의 글로벌 출하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출하의 부진분에 대해서 SUV의 판매 비중 확대로 일정 부분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전기차 판매 부진분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로 커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석유화학 기업의 부진은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합성고무 체인의 기업 지표와 실적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외에 합성수지나 하스미나 폴리우레탄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투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쪽인데요. 트럼프 리스크가 가장 많이 노출된 업종이 2차전지인데요. 다만 주가는 이미 52주 신저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적이고요. 2분기 실적이 바닥이냐가 중요합니다. 아직 바닥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튬 가격의 반등 또는 글로벌 자동차 판매 성장률의 개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강업종입니다. 철강업종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고 특히나 중국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철강의 주요 제품 가격이 부진하고 생산량 역시 부진한 모습입니다. 냉연, 열연, 철근, 광관, 합금강 대부분 부진하고요. 그나마 양호했던 컬러 강판의 수출 금액도 이번 달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재료인 철강석과 철석의 가격 역시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철강업주의 한 가지 트리거는 이제 동해 유전 개발이 될 수 있는데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시장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흐름을 뉴스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현 시점 가장 관심 있는 업종과 섹터를 뽑는다면 화장품과 식품주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업종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압기 기업의 주가 조정이 이어진다면 다시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골판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 여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이 시장을 흔든 한 주입니다. 민주당의 대항마도 궁금한 또 한 주이기도 하네요. 행복한 7월을 기원하면서 7월 3주차 리뷰 및 전망 마무리하겠습니다.